안녕하세요. 구문 성경을 강의하는 최호동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2절을 가지고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성경을 만들기 전에 화면에 보이는 개역개정 마가복음 1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으로 넘어가서 개역개정으로 읽었던 마가복음 1장 2절의 말씀을 원전으로 읽고 분해하고 수식관계를 살펴보고 원전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절의 원전으로 넘어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의 원전을 살피기 전에 마가복음 1장 2절의 구문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것이라고 본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2절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구절을 이사야서에서 인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구약의 인용구의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사야서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절의 구문의 특징은 부사절로 시작하고 있는데 부사절의 해석은 뭐뭐처럼 혹은 뭐뭐 같이라고 해석이 되는 종속 접속사 카도스 플러스 문장, 즉 주어 동사 형식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절 내 목적어절이 있고 그 목적어절 내 문장 내 관계대명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구문의 특징인데요. 목적어절이라고 한다면 이 보라에서부터 수까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관계대명사 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구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 2절의 원전으로 넘어가서 구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카도스입니다. 이 카도스는 부사절의 종속 접속사로서 의미는 뭐뭐처럼 혹은 뭐뭐 같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도스가 부사절의 종속 접속사이기 때문에 카도스 다음에는 문장 즉 주어와 동사가 나오며 이때 동사는 직설법 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속 접속사 카도스는 문장을 이끌어서 주절에 동사를 수식하도록 하는 기능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도스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게그라프타이입니다. 게그라프타이의 파싱을 보면 동사, 직설법, 완료형, 수동태, 3인칭,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그라프타이의 의미는 기록하다라는 의미인데 수동태 형식이기 때문에 기록되다라고 해석해야 하며 또한 부사절내 동사이기 때문에 종속접속사 카도스의 해석을 같이 붙여서 해석하면 기록된 것 같이 혹은 기록된 것처럼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그라프타이의 파싱에서 보면 3인칭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어가 3인칭 단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인칭 단수는 구문의 흐름 속에서 실명사가 아닌 기록되어진 것 자체를 주어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부사절에 주어와 동사를 붙여서 해석하면 그것이 기록된 것처럼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도스 게그라프 타이는 부사절로서 주절의 동사인 사절의 첫 번째 단어인 동사
에게네토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이 두 형식을 붙여서 읽어보면 요한이 그것이 기록된 것처럼 나타났으며 혹은 요한이 그것이 기록된 것 같이 나타났으며 라고 읽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사절래 동사인 게그라프타이 다음에 세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n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to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헤사이입니다. 먼저 언급된 n은 전치사로서 역격명사와 함께 사용이 되는데 역격명사로 오는 단어가 기록이나 책 내용과 관련이 될 때에는 전치사 n의 해석은 뭐뭐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의 파싱을 보면 관사, 역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 사이의 파싱을 보면 명사, 역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 사이의 의미는 이사야를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사야서를 말하기 때문에 이사야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사 토와 명사 해 사이의 파싱에서 보여주듯이 역격, 남성 단수, 역격, 남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언급된 전치사 n 플러스 관사 플러스 명사인 토 햇사이를 합쳐서 해석하면 이사야서에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치사 n 플러스 역격 플러스 명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식으로 이것을 전명구 혹은 전치사구 혹은 부사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사구로서 앞에 언급된 부사절래 동사인 게그라프타이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혹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 같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햇사이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프로페테입니다. 토의 파싱을 보면 관사, 역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페테의 파싱을 보면 명사, 역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페테의 의미는 선지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 토와 명사 프로페테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역격 남성 단수, 역격 남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언급된 이사야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토 햇사의 아이와 선지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토 프로페테의 파싱을 보면 두 단어 모두 명사, 역격, 남성 단수, 명사, 역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기 때문에 두 단어는 동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의 명사인 토, 프로페테가 선행명사인 토, 햇사의 아이를 수식하는 수식부임과 동시에 동격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격의 의미인 뭐뭐인을 선지자에 붙여서 선지자인이라고 표현하며 선행명사를 수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선지자인 이사야서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페테 다음에 나오는 구호는 위점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프로그램에는 컴마로 표기되어 있지만 베슬 알란드 27판에는 위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점의 기능은 호티절, 영어로 표현하면 대절 혹은 명사절의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동사에서 기록하다 혹은 말하다라는 동사 다음에 이어서 기록된 내용이나 말하는 내용이 나올 때에는 헬라어에서는 호티나 호티에 상응하는 위점을 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티나 호티에 상응하는 위점 다음에는 기록된 내용이나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대절이 나오면 대절 이하라고 표현하듯이 헬라어에서는 호티절 이하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티절이나 호티절에 상응하는 위점 이하의 내용을 명사절 혹은 목적어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명사절 혹은 목적어절은 문장으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점 다음에 두 개의 문장이 언급이 됩니다. 구문의 특징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문장은 2절인데요. 보라에서부터 수, 이두에서부터 수까지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3절인데요. 혼에서부터 아우투까지입니다. 이 두 문장을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어절 즉 호티절이 두 개의 문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 기록된 첫 번째 문장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고 3절에 기록된 두 번째 문장은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두 문장을 이사야서 글에 있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두 문장의 말씀이 같은 책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각각 말라기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마가가 성경을 몰라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가만의 아주 독특한 문체, 즉 요한에 대해 예언한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로 보고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필자의 생각이고요. 인용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몇 군데 언급이 되고 있고 다른 말씀을 한 곳에 사용이 되는 곳도 몇 군데 있지만 이렇게 독특하게 언급하고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1장 2절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점 다음에 첫 번째 문장, 즉 첫 번째 목적어절이 시작되는데 먼저 언급된 단어는 이두입니다. 이두의 파싱에서 보면 불변사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 이두는 감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두의 해석은 보라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의미는 없지만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탄사 이두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아포스텔로입니다. 아포스텔로의 파싱을 보니까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스텔로의 의미는 보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포스텔로의 파싱에서 1인칭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는데 1인칭 단수라고 하면 내가가 주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인칭 단수인 내가는 독립된 주어로 사용되지 않고 동사인 아포스텔로에 포함되어 있는 주어입니다. 그러므로 아포스텔로에 포함된 1인칭 단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
내 주체인 내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된 "내가 보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아포스텔로는 포티절레 주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어절 내 주절이 되기 때문에 포티절 문장은 앞에 언급된 부사절내 동사인 게그라포타이인 기록된 것 가치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형식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내가 보내는 것을 기록한 것 같이"라고 읽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포스텔로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톤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앙겔론입니다. 톤의 파싱을 보면 관사, 목적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고요. 앙겔론의 파싱을 보면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앙겔론의 의미는 사자 혹은 천사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사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사 톤과 명사 앙겔론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목적격 남성 단수, 목적격 남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톤 앙겔론이 명사 목적격으로 목적어절 내 동사인 아포스텔로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 사자를 내가 보내는 것을" 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앙겔론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무입니다. 무의 파싱을 보니까 인칭 대명사, 소유격, 1인칭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 의미는 나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대명사, 소유격으로 선행명사인 앙겔론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나의 사자를" 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프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프로소포입니다. 먼저 언급된 프로는 소유격 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전치사이며, 이때 전치사 프로의 해석은 "뭐뭐 앞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단어를 보면 프로소프인데요. 프로소프의 파싱을 보면 명사, 소유격, 중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소프의 의미는 얼굴 혹은 외모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치사 프로 플러스 소유격 명사인 프로소프가 합쳐져서 얼굴 앞에 혹은 외모 앞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프로 플러스 소유격 명사인 프로소프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식으로 이것을 전치사 구라고 말하고 전명구라고 말하고 부사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전치사 프로 플러스 소유격 명사인 프로소프는 전치사구로서 앞에 언급된 목적어절내 동사인 아포스텔로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형식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얼굴 앞에 보내는 것을" 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소프 다음에 수가 나옵니다. 수의 파싱을 보니까 인칭 대명사, 소유격, 2인칭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 의미는 너의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수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대명사 소유격으로 선행명사인 프로소프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너의 얼굴 앞에"
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 다음에 컴마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컴마의 기능은 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이 나옵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 컴마가 있을 때도 있고 컴마가 없을 때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관계대명사의 컴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마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스입니다. 오스의 파싱을 보면 관계대명사, 주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의 의미는 그가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일 때에는 관계대명사의 기능은 선행명사와 관계대명사절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형식이 나올 때는 두 가지 정도를 유념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가 언급이 되었을 때는 관계대명사와 성수가 일치하는 선행명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행명사의 위치는 바로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앞에 언급되고 있는 세 단어 안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세 단어를 넘어서 위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세 단어 안에 관계대명사의 선행명사가 언급이 되고 있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관계대명사와 선행명사가 성수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야 할까요? 그것은 관계대명사와 선행명사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의 파싱에서 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격은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절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격이면 주어의 자리나 보어 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소유격이면 절 내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역격이면 절 내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목적격이면 역시 동사를 수식하는 자리에 위치하게 되고요. 혹격이면 관계대명사 절 내의 자리에서 독립된 자리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스의 파싱에서 보면 주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는데 주격이라고 파싱되어 있는 것은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 절 내에서 주어의 자리에 위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절이기 때문에 선행명사도 역시 남성 단수의 파싱을 가진 명사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남성 단수의 명사는 바로 세 단어를 벗어나서 남성 단수의 단어는 앙겔론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앙겔론의 의미는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관계대명사를 선행명사를 따라 해석하면 사자가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대명사 오스는 관계대명사 절 내에서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해석은 그가 혹은 사자가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오스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키타스 큐아세이입니다. 카타스 큐아세이의 파싱을 보면 동사, 직설법, 미래형, 능동태, 3인칭,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스 큐아세이의 의미는 준비하다 혹은 예비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타스 큐아세이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동사 직설법으로 관계대명사 절 내의 동사입니다. 카타스 큐아세이가 관계대명사 절 내의 동사이기 때문에
선행명사인 사자를 수식하는 실질적인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선행명사와 관계대명사 전래 문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다라는 동사를 선행명사인 사자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준비할 혹은 예비할이라고 해석해서 선행명사를 수식하는 수식부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명사인 사자와 관계대명사 전래 문장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준비할 사자를 혹은 예비할 사자를 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전래 동사인 카타스 큐아세이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폰과 호돈입니다. 폰의 파싱을 보니까 관사, 목적격, 여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고요. 그리고 호돈의 파싱을 보면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돈의 의미는 길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 텐과 명사 호돈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목적격 여성 단수, 목적격 여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돈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목적격 명사로서 관계대명사 전래의 동사인 스타스 큐아세이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 길을 준비할 혹은 그 길을 예비할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돈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수입니다. 수의 파싱을 보면 인칭 대명사, 소유격 2인칭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 의미는 너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대명사 소유격으로 선행명사인 호돈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너의 길을 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위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위점의 기능은 영어의 세미콜론과 같은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문장이 연속해서 나올 때에 대등접속사와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의 내용이 3절의 내용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3절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 즉 연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위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 2절의 원전을 읽고 파싱하고 의미를 살펴보면서 서로의 수식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 2절의 원전의 의미를 개역개정에 대입해서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2절의 구문 성경 만들기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살폈던 원전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구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구문을 만들기 전에 2절이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주절 문장인 4절의 구문을 가지고 와서 연결해서 구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주절의 구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2절을 주절에 붙여서 구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것이 기록된 것 같이 이렇게 먼저 나왔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 같이 먼저 우리가 살폈고요. 그것이 기록된 것 같이는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에 그래서 이사야서의 동격 선지자가 이사야서 밑에 붙게 되죠. 선지자인 동격 선지자인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 같이. 그리고 이제 목적어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위점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점. 그래서
목적어절 첫 번째 문장. 그래서 보라, 보라가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목적어절의 주어 동사 내가 보낸다. 내가 보내노니, 내가 보내노니. 목적어 내 사자를, 내 사자를, 내 사자를 그 앞에 내 얼굴 앞에, 내 얼굴 앞에, 얼굴 앞에. 여기는 단축했습니다. 내 얼굴 앞에, 내 얼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리고 관계대명사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컴마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컴마. 그리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한 칸을 띄고 그래서 사자를 수식하니까 여기에서 위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자, 내 사자, 여기죠. 내 사자. 그래서 그가 여기를 준비할 관계대명사 준비할 내 길을 내 길을 준비할 사자. 그리고 위점이 또 나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위점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마가복음 1장 2절의 구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4절의 구문과 2절의 구문을 연결해서 읽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죄들의 사함을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이 나타났다. 그것이 기록된 것 같이 나타났다. 선지자인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 같이 어떻게? 보라, 내가 내 길을 준비할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는 것을 기록한 것 같이 나타났다. 아멘. 감사합니다.